자, 속도와 가속도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일단 이거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봤었던 거속식 공식 혹시 기억들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속식 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양변을 시간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속력은 뭐라고 나왔죠? 시간분의 거리라고 해도 뭐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그 다음에 양변의 속력을 나눠주면은 거리는 거리네. 양변의 속력으로 나눠주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나왔습니다. 뭐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선생님 책 제목에서는 속도 가속도라고 나왔는데 왜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속력 속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분 미적분에서 나오는 속도 같은 경우는 그냥 속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잘 구분이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역자는 힘 역자예요. 크기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부호 변화에 따라서 방향까지 좀 표현할 수 있다. 반대 방향이다.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고 속도는요. 보자를 그림 보자로 생각을 해주세요. 뭐냐? 크기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그것까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 지금 여기 미분에서만큼은 그냥 속도의 개념보다는 속력의 개념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 거속시에서 저기 속력, 시간분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30분 동안 900m를 아니 900m 너무 짧나? 9000m? 9000m? 너무 긴데요? 900m 그래 900m를 걸어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30으로 약분해주니까 3m per 분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거의 뭐 이 정도면 1분에 3m 간다라고 한 것은 거의 뭐 거북이 수준입니다. 그쵸? 거북이보다 더 느릴라나?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봐봐.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지금 30분 분에 900m라고 했잖아요. 이 30분은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몇 분 동안 걸어간 거예요? 몇 분 동안 걸어간 거예요? 30분 동안 걸어간 거죠? 근데 그 간 거리가 얼마다라는 거예요? 900m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30분은 시간의 변화량이라고 우리가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00m는 뭐의 변화량이에요? 거리의 변화량? 뭐 거리의 변화량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까요? 그쵸? 내가 원래 위치에서 그 위치까지 몇 미터? 900m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속력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뭐를 뜻하는 거냐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변화량 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잠깐 다시 미분계수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분계수 또는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라는 녀석은 자 우리가 함수에서 특히 1차 함수에서 기울기라는 녀석은 어떻게 했었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했던 거 기억들 나요? 안 나요? 기억들 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량분의 변화량을 표현한 것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뉘앙스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뭐 실제로 얘는 우리가 좌표에 있는 x와 y의 변화량들로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긴 하지만 얘는 뭐 그림으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화량분의 변화량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념이 마치 기울기와 흡사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책에서는 이런 말들을 좀 자주 하거든요. 이런 말들을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일단 거리에 대한 표현은요. 거리에 대한 표현은 보통 S를 많이 사용합니다. S 뭐 S 또는 L 표현. 근데 L은 보통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리를 표현할 때 S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거리. 자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속력은 우리가 V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속력. 그 다음에 시간은 T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T보다는 소문자 T를 좀 많이 씁니다. T.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속도, 가속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리를요 꼭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요. 시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 AT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오케이? 다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속도를 꼭 뭘로 표현해 준다고?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고요. T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바로 얘를 이 거리가 누구로 이루어진 식이다? 시간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해서 ST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속력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속력.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죠.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거리도 T로 표현한 거고요. 시간도 T로 표현한 거니까 이 V라는 속도에 관한 식도 역시 누구로 이루어진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다 T에 관한 문자들로만 표현을 한 거니까. 그쵸. 일단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각이 t에서 델타 t까지 변할 때 점 p의 평균 속도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지금 맨 처음 시간이 얼마나 했죠? 맨 처음 시간 t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델타 t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선생님이 아까쯤에 여기서 시작해서 900m를 걸어갔다라고 했는데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30분 동안. 근데 여기를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갔을 때 한 2분에서부터 t 플러스 델타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8분까지 2분에서부터 8분까지 여기만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들을 이제 미지수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자, t에서 델타 t까지의 변할 때, 여기 변할 때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했어요. 평균 속력.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t초에서부터 t 플러스 델타 t초, 이게 좀 헷갈린 친구들은 2초에서부터 8초까지. 그럼 시간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2에서 8초까지니까 6초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자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만 남게 되겠죠. 분의, 자, 선생님이 2초에서의 위치랑 선생님이 8초에서의 위치, 그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8초에서의 위치에서 2초에서의 위치를 빼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위치를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내가 S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치 또는 거리를. 자, 여기를 ST 마이너스 ST 플러스 델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얘기했던 8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8초. 여기에서 8초에서 내가 2초까지 걸어갔을 때 그 거리를 빼주면 내가 2초에서 8초까지 간 거리가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이제 S라는 표현 대신에 F라는 함수의 기호를 좀 쓰긴 했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내가 델타 t초 동안 간 거리를 변화량분의 변화량으로 나타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속력이 되겠죠. 속력.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했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평균 변화율이 뭐였죠? 평균 변화율? 양 끝점을 안다면 그 양 끝점에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해준 게 그게 평균 변화율이라 했잖아요. 의미가 어때요?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우리 얘를 갖다가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해됐죠? 다음 두 번째, 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봐봅시다. 이번에는 좀 의미가 달라진 게 뭐냐면요, 딱 t초에서 속도가 얼마야?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야, t초에서 속도는 얼마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t초에서 속도가 얼마야를 물어본다면 여기에 시간의 변화량이 거의 없으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봐봐. 내가 2초에서 지금 내가 여기 가고 있잖아. 내가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느 특정 구간에서 특정 구간까지 내가 걷는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2초에서의 나의 속도는 나는 속도가 어느 정도야?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량이 솔직히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화량이 의미가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야,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이 없어야겠네. 그래야지 너가 그 몇 초에서의 너의 속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델타 t분의 s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s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쵸? 이거 속도라고 했잖아요. 속도.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얘는 우리가 여기는 이제 vt 이거 속도에 관한 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봐봅시다.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x는 ft의 순간 변화율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라 하고 보통 v로 나타낸다. 즉 속도 v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는 델타 t는 0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해서 dx dt는 f 프라임 t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이 헷갈립니다. 많이 복잡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 봐봅시다.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그러니까 너가 움직임 거리를 x라고 할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x를 우리는 뭐라고 쓴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s,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뭐냐면 x라는 녀석이 누구로 이루어진 식이다? t로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x는 st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가만 봐보니까 얘는 그러면 x의 변화량과 시간의 변화량을 조사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t가 언제일 때?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이거는 지금 뭐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미분계수의 개념하고 똑같지 않나요? 분모의 변화량이 거의 없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미분이네, 미분하고 의미가 똑같네 라고 해서 야, 그럼 얘는 x를 미분한 거네,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잠깐만, 야 근데 x가 요놈하고 똑같다 했잖아. st. 여러분 책에서는 ft하고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미분 s 프라임 t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속도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자? v 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 이렇게 외워주세요. 어떤 거냐? 이거 거리 또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거리 또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거리 또는 위치를 미분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온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위치 또는 거리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시각 t에서의 점 p의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가속도. 자, 가속도는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더할 가짜예요. 속도가 어때지는 거야? 또? 증가하는 거야. 속도가 또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속도에 대한 변화량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몇 초에서 몇 초까지 속도가 어떻게 변했니? 라는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좀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야, 그러면 속도가 지금 vt라고 했는데 속도가 vt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속도가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속도랑 t에서의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서로 빼주고 시간의 변화량인 델타 t로 나누어주게 된다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속도가 되겠죠. 근데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x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서의 가속도를 묻는 거니까 시간의 변화량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의 가속도라는 걸 묻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역시 변화량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델타 t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 이거 봐보니까 이 식이 또 뭐예요? 구조가 또 미분하고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준다? v 프라임 t 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야 이거는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a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속도를 미분해주면 누가 나온다?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지금 이게 상당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되게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좀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말 기억하세요. 일단 이것들의 관계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치나 거리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일단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시각 t에서의 전피의 가속도까지 얘기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표현들이 정말 많을 텐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을.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S를 보통 위치나 거리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쵸? 자, 봐봅시다. 위치를 미분할 거야. 누구에 대해서? t, 시간에 대해서죠. 그쵸?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치와 시간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위치와 시간의 변화율. 그러면 dv, dt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dv, dt는 속도를 미분할 거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시간의 변화량과 속도의 변화량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얘는 시간과 속도의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우리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리미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쵸?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이 나오면은 미분이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얘는 거리와 시간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구나, 얘는 속도와 시간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V가 선생님이 지금 계속 대문자로 썼는데 이제 속도는요 소문자 V로 표현할 거예요. 왜? 대문자 V는 선생님 왜 안 써요? 대문자 V는요 여러분들이 부피를 표현할 때 볼륨을 표현한다. 볼륨. 그 V를 사용해서 이미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V는 이 소문자 V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넘어가 보실래요? 책 넘어가면은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표현했잖아요. L. 이걸 변화율을 어떻게 준다? DL 해주고 여기를 시간이라니까 DT. 그럼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해준다? 여러분 자 읽어봅시다. 이건 어쩐다고? 길이와 시간의 변화율이라고 입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DV 해주고 여기를 DT라고 해주면은 부피를 미분한 거야. 누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부피와 시간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책에서 넓이는 우리가 보통 대문자 S를 썼죠. 자, 그래서 S, D 그리고 V, T라고 해주면 넓이를 미분할 거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뭐라고 한다? 넓이와 시간의 변화율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좀 봐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실상 지금 이론 설명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왜냐면 자꾸 지금 함수에 관련된 것들 만 얘기하다가 조금 실생활에 관련된 것들의 이 내용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한 사실이거든. 나도 그랬거든.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걸 해보면은, 이거구나 라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33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래요. 우와, 여러분. 위치가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T. 시간에 대한 식 표현으로 돼 있어요. 식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번 봅시다. 1번.
t는 3에서의 뭐를 구하래요?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말 했었죠? 위치 또는 거리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위치 또는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해 준 게 뭐라고? 속도가 된다고, 속도. 그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봐봐, 시간 이렇게 세워놓으면 t가 몇에서? 3에서라고 했으니까 t자리에 3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27 빼기 18 해서 얼마가 나온다? 9가 된다. 아, t는 3에서의 속도가 9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두 번째, 가속도를 구하라 했는데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해줘야 된다 그랬죠? 미분해줘야 된다 그랬죠.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는 6t-6이야. 근데 여기다가도 역시 t자리에 누굴 대입하면 된다? 3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3을 대입해 주시면 18 빼기 6 해서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2번. 전키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칠까요? 처음 공부했을 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봐보세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부분.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여러분,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선생님한테 움직이는 걸 잘 봐봐요. 선생님이 앞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얘기합시다. 숫자로 표현했을 때 뒤로 가는 것이 마이너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 뒤로 가죠. 자, 선생님이 했던 액션을 잘 봐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멈칫하고 뒤로 갔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분명히 속도가 0이 되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되는 곳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보실래요? 오, 얘 지금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얘를 그래프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면 봐보세요.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x절편이 지금 0하고 2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시간의 개념은 마이너스 몇 초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0, 2 여기 사이에서는 속도가 지금 어때요? 다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냥 뭐란 소리야? 뒤로 가고 있다고. 그러다가 2초가 되는 순간 2초를 지나가니까 뭐가 됐어요? 플러스가 됐죠. 이게 뭐냐면 뒤로 2초까지 뒤로 가다가 쓱 멈춰서 이제 뭐한다? 앞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즉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분에서 극대극소를 찾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서 여기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몇 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t는 2입니다. t는 2. 자, 그때의 뭐를 구하래요? 위치를 구하래요. 그때 위치에 대한 식은 얘잖아요. 그대로 2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2 대입해 주시면 8 빼기 얼마입니까? 10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그래프를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극대극소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번. 자, 지상 25m의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를 xm라 하면 x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와,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 2학년 때 정말 많이 봐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누구에만 좀 우리가 초점 맞추면 되냐면 x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는 이 식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그러면 뭐예요? 그 돌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의 위치. 자, 근데 1번 뭐라고 했나요? 1번 돌을 던지고 몇 초 후? 3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 뭐 하면 돼요?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주면 된다 그랬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0 마이너스 10t 아닌가요? 자,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라 했으니까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몇 초 후라고 했습니까? 얘가 3초 후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3을 대입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t에다 3을 대입해주시면 얼마예요? v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A도 역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도와 가속도가 각각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다음 2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여러분 봅시다. 돌이 최고 높이까지 도달한 시간이라 했는데 칠판 봐보실래요? 우리가 돌을 던졌어요. 돌을 위에다 던지면 돌이 이렇게 위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한번 봐보세요. 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고 지점에서 어때요? 이제 한번 멈칫하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즉 뭐냐? 속도가 몇 되는 곳을 찾자? 0 되는 곳을 찾자. 즉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 있는 속도식을 그려놓고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일 때입니까? t가 2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가 0이 된다. 즉 최고 지점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속도가 멈추고 0이 되고 밑으로 쭉 떨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때 뭘 찾으라 했어요?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걸린 시간 얼마입니까? 바로 2초일 때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다음 3번. 돌의 최고 높이. 최고 높이? 그럼 최고 높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몇 대입해주면 돼요? 2 대입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2 대입해주시면 25 더하기 40 빼기 20입니까? 그래서 45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4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고 있습니다. 돌이 지면에 떨어진대요. 그럼 돌이 지면 높이가 얼마예요? 위치가 0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이 식이 0이다 라고 해주고 식을 먼저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4번. 일단 이 식을 양변을 다 마이너스 5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돼서 t의 값이 얼마하고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간이 마이너스 1초일 때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초일 때? 5초일 때 지면에 도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때의 뭐를 구하래요? 그때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5를 요 공식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속도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0이 나온다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치 또는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다. 그리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3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5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를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누구에 관한 그래프라고요? 속도에 관한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써먹어 봅시다. 칠판.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가 플러스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서 0이 되는 곳들이네. 그러니까 얘들은 분명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2번. 그렇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거 보시면서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T는 3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음 니은 T는 2일 때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봐보세요. 속도가 어때요? 플러스죠. 앞으로 간다고? 그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자, 다음 디귿. T는 5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T는 5일 때 점 P의 가속도. 자, 여러분 속도를 미분하면 뭐라 그랬죠? 가속도라 그랬죠. 미분이 또 다른 의미가 뭐라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라 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까? 얘는 양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에요. 양수다라고 했으면 맞았겠지만 가속도는 0이다 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필수 예제 36입니다. 36 별표 좀 칠까요? 36 별표.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또 헷갈립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들을 봤는데 항상 헷갈려서 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해설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내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아 맞아 이랬었지, 아 맞아 이랬었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자주 보셔야 돼요. 여기는 알았죠? 자, 36번 봅시다. 자,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인다 얘들아. 자, 그럼 일단 봐보자. 선생님이 여기다 맨 처음에 그린 거 여기가 3m짜리 전봇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면이라고 얘기해볼게요. 여기가 지면. 그러면 맨 처음에 사람이 여기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있는 전봇대의 빛이 쫙 퍼져요. 근데 우리가 전봇대 밑에 딱 있으면 빛이 어때요? 그림자가 어때요? 우리 발길이 바로 생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봇대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짝 이렇게 딱 갔다고 해봐요. 그럼 어때요? 이제 그림자가 이곳에 생기겠죠. 여기 앞에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쯤에 사람이 한 이쯤에 온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이쯤에 온다 한다면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여기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 좀만 더 앞으로 오면 빛이 여기에 생긴 그림자의 끝이 여기가 되는 거고,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빛이 그림자 끝이 또 여기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즉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앞쪽에 있는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볼게요. 사람이 뭐 한 이쯤 왔다고 해볼까요? 이 정도쯤? 자, 사람이 한 이 정도쯤 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빛에 의해서 그 빛이 이 사람의 머리를 뜩하니 지나갈 때 지금 이 부분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림자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자, 여기가 지금 그림자가 생기는 곳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럼 표현할 거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키는 얼마라고 했죠? 1.65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한번 봐보니까 사람이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 걸어가는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속도가 얼마라고? 매분 90m라고 했어요. 미터 퍼 미닛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책에 있는 표현대로 그대로 해보자면 일단은 사람이 요만큼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길이를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의 움직인 거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럼 여기를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시간 모르죠. 시간은 t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이거 매분 어떻게 간대요? 매분 90m씩 간대요. 매분. 여기가 만약 t분이라고 한다면 t분 동안 요만큼 갔다 간다면 이 사람이 간 거리는 90t라고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겠죠? 이게 여러분 책에 있는 x라는 표현입니다. x. 되셨나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나서 봐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재미난 게 있냐면 잠깐만,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있는 직각삼각형이 서로 뭐를 이루고 있죠? 닮음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닮음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그림자 끝의 길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한다? 문자 y를 좀 써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여러분? y에서 얼마 뺀 거예요? y에서 x 뺀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가 y에서 x를 뺀 거야 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닮음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닮음을 이용해서 어떤 표현을 할 거냐? 자, 여러분,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우리가 1.65대 3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쵸? 작은 것 대 큰 거는 1.65대 3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럼 작은 것의 밑변 대 큰 것의 밑변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y-x 대 y 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3y-3x는 1.65y라고 써주니까 이항 시켜주면 얼마입니까? 1.35y인가요? 1.35y는 3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으로 먼저 약분을 해주시면 얘가 0. 얼마니? 45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y는 45분의 100x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봐보세요. 우리는 이 x를 누구라고 두자라고 했죠? 90t라는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써주면 된다? 여기를 t 자리에 그대로 90t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해주니까 얼마 나와요? 200t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하, 너가 200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y-x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110t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어요.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럼 봐보세요.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자, 잘 봐봐. 다시 얘기할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여기에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을 때 그림자가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찔끔 앞에 가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그림자의 머리끝이 유악 해가지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사람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림자 머리끝이 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쭉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거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뭐였어요? 이게 지금 t초 동안 그림자의 머리끝이 간 거리죠. 그쵸? t초 동안. 그럼 우리 속도 구해야 돼요. 속도는 뭐분의 뭡니까? t초는, t초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 했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했죠, 우리? t초라고 했죠, t분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200t가 되죠, 200t. 그쵸? 그래서 약분해주니까 얼마 나온다? 200이 된다. 아, 그래서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 머리끝의 속도는 20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2번입니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림자 길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여기.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림자 길이는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여기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림자가 이렇게 빛이 오니까 지금 머리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그림자의 길이가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림자들이 여기에 있으면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이고 지금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 변화율을 얘기했어요. 변화율. 자, 봅시다. 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역시 시간이 얼마예요? t초가 되겠죠. 그때 여기 거리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10t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분해주셔서 얼마나 된다? 변화율이 1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6번의 내용을 좀 봤는데 36번이 어려운 거는 지금 x, y라는 문자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말합니다. 굳이 x, y를 쓰지 않더라도 바로 여기를 90t라고 여러분들이 설정만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90t라고만 여러분들이 잡을 줄만 안다면 여기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 36번에 비해서는 이제 37번, 38번 내용들 되게 할만해요. 되게 할만합니다. 자, 봅시다. 37번.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덩심원 모양의 파문이 있다. 가장 바깥쪽의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자, 여러분 이거 뭐 말한 거예요? 매초 20cm씩 늘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매초 20cm. 그럼 우리가 반지름이 20t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겠죠. 20t라고 우리가 잡아도 되겠죠, 반지름이. 자, 그렇게 했을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반지름 우리가 20t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 저는 20t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봐볼게요. 여러분 R이라는 지금 동심원의 반지름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돌을 뿅 던졌을 때 우리가 쭉 하면서 파문이 이렇게 쫙 가는 거잖아요. 그쵸?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반지름이라는 것은 그 돌이 떨어진 곳에서 그 파문까지 입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거리는 뭐 곱하기 뭡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매초 20이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 시간을 t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거리는 20t, r은 20t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지금 누가 필요로 해? 넓이가 필요로 해. 넓이는 파이 r 제곱 아닙니까? 파이 r 제곱, 파이하고 얘의 제곱이 되니까 400 파이 t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넓이를 찾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였습니까? 3초 후의 가장 바깥쪽의 파문의 넓이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봐보니까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변화율. 자, 뭐뭇의 변화율. 자, 넓이와 시간의 변화율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미분해줘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t로 안에서 미분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800 파이 t가 바로 넓이의 변화율이죠. 누구에 관한? 넓이와 시간에 관한 변화율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t가 몇 초일 때를 물어봤죠? 3초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t 자리에 그대로 3을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400 파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38번입니다. 38번.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봐볼게요. 원래의 반지름, 거리가 맨 처음에 1이라고 했죠. 근데 얘가 매초 몇 cm씩 는데요, 지금? 반지름이 반지름인가요? 반지름이 1이에요. 근데 얘가 매초 몇 cm만큼 는데요? 1cm만큼 는다 했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1 곱하기 t에서 그냥 얘를 r은 2 플러스 t라고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자, 6cm 얘가 뭐가 됐다고? 6이 됐다고. 그럼 t가 얼마여야 됩니까? t가 4. 즉, 4초 뒤에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6cm야 라는 걸 알았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1번 봅시다. 풍선은 겉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풍선. 자, 여러분 보세요. 풍선 자체가 지금 구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의 겉넓이 공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구의 겉넓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구의 겉넓이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S는 4 파이 R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식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자, 문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었을 때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낸 거는 t가 4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겉넓이의 변화율입니다.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쵸?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넓이를 미분해줘야겠죠? 누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자, 그럼 이 미분합시다. 이거 미분해야 되는데, 잠깐만. 얘는 아직 r을 퍼펙트한 식으로 표현을 안 했잖아요. 누구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아직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r 자리를 누구라고 넣어주면 됩니까? 2 플러스 t. 그래서 여기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미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8 파이 t 플러스 16 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해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t가 몇이나 했습니까? 우리 4초라고 했잖아요. 4. t 자리에 그대로 4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32파이 더하기 16파이 해주니까 답은 48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다음 2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 2번은 뭘 구하라고 했어요?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했네요. 부피. 그럼 부피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죠. 그쵸? 얘를 r 자리에 그대로 누굴 넣어주면 된다? 2 플러스 t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 되겠죠. 자, 얘를 미분하시면 3분의 4 파이 해주고 곱하기 3의 2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t를 미분하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여기 t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4를 그대로 넣어주면 6의 제곱은 36. 자, 봅시다. 6의 제곱은 36. 자, 근데 여기가 약분돼서 없어지죠? 다음에 3 곱하기 36은 144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144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